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늘푸른 수학원을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예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학과에 지원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목표는 이제 노화 방지 연구를 약물로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약학과에 지원하는 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왜 학교를 차의과학대학교로 생각했냐라고 한다면 차의과학대학교가 차병원이나 아니면 연구소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런 차 그룹의 네트워크가 되게 잘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원하는 연구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루고자 차의과학대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교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종보다는 좀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워낙 안정으로 지원을 했었고 이제 1차를 붙고 나서 면접까지 진행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면접을 잘했다는 그런 자신감에 꽉 차 있었어가지고 최초합을 했다는 점에선 굉장히 놀랍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께서. 네, 저는 차의과학대학교는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는 아무래도 학교 생활 기록부나 아니면 학교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구축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의 대화나 상담 아니면 발표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 관계를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부문에서는 학원의 도움도 많이 받았긴 했지만 스스로의 자습 시간도 굉장히 넓게 그리고 많이 잡아두면서 엉덩이 힘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 보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의 학습 방법을 따라해 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바로 내신입니다. 아무래도 현역으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가장 편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내신을 준비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른 친구들이 30일 정도 지필평가를 준비할 때 열흘 정도 더 빼서 40일 전부터 공부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과 이제 만들어둔 관계를 통해서 이번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까요?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내신을 챙기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저는 3가지 축을 크게 잡아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약학에 관심이 갖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동기가 명확하도록 생기부가 적힐 수 있도록 선생님과의 많은 대화를 진행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과 쪽으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자기 주도적인 실험 활동을 진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일반고라서 많은 그 실험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식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선생님과 많은 자문을 구했고,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한 실험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리더십이나 아니면 배려심 같은 그런 대인관계 능력을 생기부에 녹여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임원 활동도 진행했고, 동아리 회장이나 아니면 그런 임원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운동회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 밤과 축제? 무대 같은 걸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오는데요. 주도적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친구들에게 제 모습을 각인을 시켰고, 결과적으로는 행동성 그 부분에 제가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면접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담임쌤뿐만 아니라 3학년 부장님 아니면 다른 교무실에 계신 2학년 부장님이나 여러 분들과 함께 면접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분야에서 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여러 무모한 생각들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호기심 있게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 보니 확실히 긴장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특히 제 순서를 모르고 면접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불려나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듬어서 그 7분 안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피어올랐고, 하지만 이게 대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다 보니 긴장감은 굉장히 다 없어지고 언제 끝나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하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하는 그런 형식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면접은 그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다 보니 분야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 학업적인 분야가 아니라 실제로 즐겨 읽는 책은 어느 분야이고 그리고 하나만 소개시켜 줄 수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속으로 엄청난 당황을 했지만 실제로도 즐겨 읽는 일본 소설, 연애소설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 추천을 드렸을 때 면접관님이 3분이셨는데 3분 다 빵 터지시면서 저에게 괜찮으니 이제 들어가 봐도 돼요 할 때 딱 그 막 안도감도 함께 들면서 이번 면접은 잘 끝냈다 이런 식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독서는 저희 미래고등학교가 1학년과 2학년 때는 학교 자체 자율활동으로 북캉스라는 활동을 진행을 했다 보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선정을 미리 해주셨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 진로와 가장 관련되었던 생명과학 도서를 1, 2학년 때는 선정을 했고 3학년 때 되어서는 이제 제가 목표하고 그리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인 노화에 관련된 책을 하나 선정을 하게 됐는데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었고요. 아빠의 추천으로 처음에 받게 되었지만 그 책을 읽고 나서 뭐 노화도 하나의 질병으로 보면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3학년 때 했던 모든 활동들을 다 이 책과 연계지어서 했던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이제 출제자도 선생님이시고 채점자도 선생님이라는 그런 점에 되게 집중을 해서 선생님과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 이번 시험은 이런 게 나올까요? 라는 그런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뭐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한 바가 이런 게 맞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따라서 이제 논수령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뭐 틀린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피드백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 논수령 시험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내신을 관리하면서 모의고사의 기본적인 그 공부량들은 충족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학원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선행 경험들이나 아니면 예비 모의고사 경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됐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1, 2학년 때 모의고사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국영수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3학년이 되어서 모의고사 성적이 차츰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늘푸른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1호 모의고사들 그리고 선생님과의 여러 가지 질문 답변들을 통해서 수학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다시 모의고사 성적이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2 말에서 고3 내내 진행했던 자습실과 1호 모의고사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거의 강제로 시키셔가지고 되게 자습이라기보다는 강제 학습 그리고 강제 모의고사 형태로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서 굉장히 놀거리도 많고 그리고 다른 유혹도 많아서 실질적인 공부량을 보장하기 어려울 시기에 선생님께서 그런 식으로 엉덩이 힘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에게 기울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공부량을 늘릴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책상에 오래 앉아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 수학 시험 전날에 진행했던 직전 보강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떨리는 마음과 긴장되는 마음과 함께 이제 친구와 같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이다 보니 굉장히 떨리기도 했지만 재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특히 직전 보강 중간에 이제 저녁을 먹고 오라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가졌지만 즐길 거는 다 즐기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게 굉장한 추억으로 남아있고요. 그때 뽑았던 인형들이 아직도 제 책상 위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네,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수학 선생님은 당연히 고3 수학을 진행해 주셨던 강호진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반이 굉장히 말썽쟁이들이 많았고 반 분위기도 되게 활기차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선생님은 굉장히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의 질문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세심하게 반응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과학 선생님으로는 김성현 선생님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그 과학 분야에서 굉장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 제가 궁금해하는 내신을 위한 지식뿐만 아니라 생기부를 챙기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지식들이나 아니면 현행 연구가 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저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네, 저희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총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공부를 하기 가장 최적의 환경, 그리고 타이밍이 고등학교 재학하는 그 3년이라고 생각했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다 놀 때 아니면 직장을 잡았을 때 다시 공부를 하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고 적절한 시기일 때 공부를 다 해놓자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이 악물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면 좋은 성적을 내는 친구들, 그리고 공부를 딱히 하지 않았지만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자기의 페이스대로 그 속도를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기죽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